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3년 만에 김포공항 국제선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일본 여행이 가능해졌죠. 김포공항도 다시 활기를 띠는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라운지도 닫혀있고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저도 업무 출장으로 일본 도쿄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전 마지막으로 다녀온 해외여행이 2020년 1월 말에 다녀온 도쿄였어요. 다시 일본 여행을 시작한다면 도쿄부터 시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의 여행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원하는 음식 단 한 그릇을 먹기 위해 해외로 떠날 정도로 음식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출장 기간 중 먹은 음식들만 기록해봤습니다. 미식에 관심 많은 분들 함께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도쿄에 가면 긴자 또는 롯본기 쪽에 숙소를 잡기 때문에 주로 하네다 공항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택시를 타고 숙소인 긴자로 이동합니다. 3년 만에 도쿄. 왠지 설레더라고요. 친절한 기사님 덕분에 호텔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자마자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이동합니다. 3년 만에 긴자,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제가 종종 찾는 주류 판매점인데요. 다른 곳과 달리 면세가 가능한 곳인데 가격은 다소 비싼 편입니다. 예약한 스시야 기요다를 찾았습니다. 기요다의 시그니처, 정문화 클래식 자전거죠. 스시야에 있는 자전거는 셰프가 츠키지 시장에 장보러 갈 때 쓰는 긴자 스시야를 상징하는 아이템이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자전거는 장볼 때 썼던 것입니다. 기요다 2대 셰프인 리이스상의 87년도 영상을 보면 그가 자전거를 타고 직접 장을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잠깐 기요다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요다는 스시의 전설과 같은 곳이죠. 일본 스시의 신으로 불린 후지모토 시게소우가 61세였던 1963년 창업한 스시야입니다. 현대 가이세키의 기준을 마련한 기타오지 로산진도 그의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1970년 1월 물려받은 2대 니스 다케야키에서 기요다는 더욱 유명해지는데요. 니스상은 일본 황실의 초대를 받아 스시를 만든 것으로 유명하죠. 가장 최고의 참치를 쓰는 스시야로 80년대, 90년대 인기를 모았습니다. 당시 이미 한 끼에 3만엔을 호가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본 최고의 참치 중 가장 좋은 부분만 쓰는 것으로 유명하죠. 기요다의 참치가 맛이 없다면 일본 전체에 참치가 맛없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니스상은 공식 제자는 없지만 일본에 이어 런던에서도 미슐랭 3스타를 획득한 아라키 미스히로가 니스상의 제자를 자처합니다. 아라키상이 니스상에게 혼나 눈물 찔끔하는 영상이 있죠. 엄격한 스승에게 배운 덕분에 아라키상도 제자를 무섭게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제는 아라키의 제자가 미슐랭 3스타의 후쿠오카 스시교텐, 미에현, 코마다를 이끌고 있죠. 아라키상이 긴자로 업장을 옮기는 과정, 당시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아라키가 스승으로 니스상을 얼마나 진심으로 존경하는지 알 수 있죠. 인정할 만한 접점도 없으면서 자신의 입속을 위해 고인의 제자라 입으로만 떠벌리고 다니는 이들이 보면 부끄러워질 영상입니다. 10년 전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스시 아라키를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스시 오노데라 자리죠. 스시 좋아하는 분들 이 영상 꼭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3스타 코마다상이 아라키상에게 호되게 혼나는 장면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니스상의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버블이 꺼지며 타격을 입은 기요다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3대 키무라 마사시입니다. 키무라상은 여러 곳에 갈라디너로 한국을 자주 찾은 바 있어 익숙하실 거예요. 70대를 바라보는 키무라도 얼마 전 은퇴해서 4대 요시자와 노리코가 맡고 있습니다. 미슐랭 스타도 마다한 곳이라 일본 젊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타베르고에 랭크되지도 않죠. 제게는 타베르고 1, 2 식당보다도 일본 하이엔드 스시를 처음 접한 곳이라 좀 더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지 못하는 동안 가장 먼저 찾고 싶은 곳도 기요다였어요. 국내에서 기요다가 유명한 것은 신라호텔과의 제휴 덕분이죠. 기요다는 신라호텔 아리아케와 제휴를 맺은 곳으로 유명하죠. 신라호텔을 찾은 이건희 회장이 스시를 맛보고 2.56라 보통 신이유로 바로 기술 제휴를 시작한 곳이 이건희 회장의 단골집 기요다라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일본 유학 시절 도쿄에 거주했고 회장 시절에도 도쿄 자택에 자주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해 전 후쿠오카의 모 스시야를 찾았을 때 바로 옆자리에 홍나이 여사가 앉아 계셨던 일화도 있습니다. 가족이 스시에 관심이 많았다는 의미겠죠. 그때의 기술 제휴를 통해 키무라상의 제자 모리타 셰프가 신라호텔로 오게 된 거죠. 요시자와 셰프 말로는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이 재개되고 모리타 셰프를 통해 기요다를 예약하는 한국인이 많다고 합니다. 참고로 조신호텔 스시도는 긴자 스시 큐베이 제휴로 시작했습니다. 기요다, 큐베이, 오래된 노포이면서 양쪽 모두 로산진이 자주 찾았던 스시야라는 공통점에 제휴를 통해 한국에서도 경쟁 구도를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기우다 예약은 쉽지 않은데요. 출장 기간 동안 1인 예약 취소가 생겨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우다 4년 만에 방문입니다. 지난번에는 키무라 상이 스시를 쥐었지만 이번부터는 4대 요시자와 상이 맡았습니다. 참고로 기우다는 음식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촬영 불가였는데 그나마 나아진 거죠. 기우다 내부의 전체 모습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뒤에 있는 장은 사실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에 덧붙인 목재 마감을 장인이 만든 것이라 하네요. 납품될 때의 영상도 남아있네요. 일단 착석해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생맥주는 없고 병맥주 에비스를 청했습니다. 먼저 내온 것은 이쿠라, 연어알이죠.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수저로 떠먹게 했는데요. 제가 여태 먹어온 이쿠라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반문하게 만드는 맛이었어요. 알 하나하나가 존재감을 바라며 부드럽게 터지는데 터질 때 다채로운 맛이 입안을 가득 메웁니다. 마치 흑백의 세상이 총 천연색의 컬러로 변화하는 듯한 맛이었어요. 처음부터 존재감이 강렬했습니다. 그 다음은 타이, 돔이죠. 술안주로 먹기 좋게 사시미로 내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소금을 살짝 찍어 먹었는데 소금의 감칠맛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무시아비 전복찜입니다. 전복의 씨알이 굵고 정말 잘 쪄냈어요. 조금도 질기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쫀득한 식감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전복 자체의 풍미가 좋아서 소금이 없이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마구로 아브리, 참치의 시모후리 부위를 잘게 쪼개 햄버거 스테이크처럼 모아 겉을 살짝 레어로 구워낸 요리인데요. 한 입을 베어무는 순간 육즙이 가득했습니다. 기름이 느끼하지 않고 감칠맛을 가진 상급의 고소함을 보여줬습니다. 올려준 와사비와 같이 먹으니 무척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마구로 사시미, 참치의 아카미, 시모후리, 우도로와 전어를 사시미로 냈습니다. 기우다에 올라오는 참치는 매일 다른데요. 이날은 일본 최고의 참치로 꼽히는 아오모리현 오오마산 138kg의 참치라고 합니다.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에 거친 물살에서 잡히는 오오마산 참치를 일본에서는 최고로 치죠.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참치 덕분에 식사 비용이 올라갔어요. 어쩐지 지난번보다 참치 인심이 후하다했습니다. 먼저 전어부터 먹었는데요. 첫 맛은 고소다 그리고 바로 차오르는 맛있는 비린맛. 비린데 맛있어요. 평형 무슨 같지만 기우다의 고하다는 다른 세상입니다. 고하다를 맛있게 먹기 위해 비린맛을 아예 죽여놓는 경우가 많죠. 기우다는 비린맛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아카미부터 먹어줍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은 시모후리. 입안에 넣으면 바로 녹아버리고 어떤 잡맛도 입안에 남지 않아요. 제가 먹어본 시모후리 중 최고였어요. 오도로. 워낙 기름져서 와사비를 듬뿍 넣어도 맵지 않을 정도인데요. 정말 상급의 참치라는 걸 절감하는 한 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모후리가 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스시가 시작됩니다. 흥미롭게도 참치부터 시작하는데요. 시모후리를 2점 내주는데 그냥 첫 타석부터 홈런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고하다 전어예요. 신선함과 감칠맛이 입안에서 폭발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한 점으로 저는 이 고하다를 꼽겠습니다. 스미이카 갑오징어입니다. 오징어가 부드럽게 씹히는데 입안에 오징어 특유의 잔여물이 남지 않고 녹아버려요. 기우다의 실력을 알 수 있게 하는 한 점이었습니다. 오도로 다시 참치가 나왔습니다. 참치의 기름진 맛이 와사비와 최고의 궁합을 보여줍니다. 시모후리가 너무 맛있어서 오도로를 좀 낮게 평가했는데 스시에서는 바로 그 평가를 뒤집어 버리네요. 고하다와 이 오도로를 최고의 한 점으로 꼽겠습니다. 그리고 스이모노가 나왔습니다. 조개로 낸 맑은 국인데 내용물이 하나도 없는데 국물이 정말 끝내줍니다. 이 국물만 따로 팔아도 돈 주고 먹고 싶은 깊은 맛이었습니다. 고바시라 막기, 명주족의 관자 막기를 냈습니다. 간을 약하게 해서 싱거운 듯 하지만 고바시라의 은은한 단맛과 식감이 입맛을 정리해주는 한 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카미, 참치 붉은살이죠. 시모후리와 오도로가 너무 강렬해서 상대적으로 평범했습니다. 히라메, 광어입니다. 독특하게 네타와 샬이 모두 차갑게 냈어요. 이런 질감을 느끼려면 스시는 가급적 손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스시를 손에 쥐었을 때의 촉감 그리고 온도감까지 즐겨야 하는 것이거든요. 히라메는 차갑지만 고소했어요. 기우다는 스시마다 맛있는 온도까지 아는 거죠. 우니마키입니다. 홋카이도 바운 우니를 마키로 냈는데 밥이 따뜻하니까 겉은 살짝 녹았습니다. 치즈 같은 눅진함이 잊혀지지 않는 한 점이었습니다. 고소함과 감칠맛의 극치였습니다. 시마아지 정갱입니다. 이 스시도 차갑게 냈어요. 지금까지 맛본 시마아지 중 최고였지만 기우다에 있는 고하다와 오도로가 있죠. 이쿠라 연알 마키입니다. 처음 먹었던 이쿠라를 다시 마키로 냈는데 여전히 최고네요. 이쿠라의 감칠맛을 김이 싹 감싸줍니다. 김맛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는 한 점이었습니다. 구루마에비 새우입니다. 새우를 쪄냈는데 너무 고소했어요. 평소 새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는데 이제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우의 따뜻한 온도감, 단맛, 두꺼운 식감 모두 최고인 한 점이었습니다. 겹고 푹신한 맛이 일품이었는데 제 입맛에는 살짝 달았습니다. 마구로 막기, 참치 군 한 마리가 독특한 타이밍에 나왔죠. 참치 여러 부위를 넣은 막기였어요. 대단히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다음은 안하고 장어였어요. 양념이 많아 보여 간이 짜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와, 정말 기막힌 한 점이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폭신한 기가 막힌 구이 실력이었습니다. 한 입에 넣고 호호 불며 먹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기우다는 정말 각스시에 걸맞는 최고의 온도를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향해 가죠. 오이막기입니다. 은은한 맛으로 마무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간뼈, 박고지입니다. 이 간뼈로 스시야 실력을 판단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중요한 한 점이죠. 마치 생선을 먹는 듯한 독특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그간 먹은 간뼈는 뭐였나 싶게 만들어요. 디저트로 감을 냈습니다. 달긴 했지만 한국 감보다 더 나은 점이 있는가 하면 갸웃하게 되네요. 이렇게 4년 만에 기요다 스시 식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가격은 얼마일까요? 점심 오마카세 1인 그리고 에빅스 맥주 한 병에 78,000엔이 나왔습니다. 4년 전에 비슷하게 먹고 6만원 정도가 나왔으니 좀 더 오른 거죠. 이날 먹은 참치 퀄리티가 좋았기 때문에 좀 더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기요다는 제가 오랫동안 원했던 꿈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5만엔이라는 가격은 20대의 제게는 감히 다다를 수 없는 존재였죠. 오랫동안 그 맛을 상상으로만 꿈꿔왔던 거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기요다를 갈 수 있을 환경이 되어 기요다를 찾았을 때의 감격이란 단순한 미식의 쾌감 그 이상이었습니다. 여전히 다른 타베로그 상위 스시야보다 마음이 가는 제게는 애틋한 첫사랑 같은 존재 기요다였습니다. 열심히 살아 1년에 한 번씩 기요다를 찾을 수 있다면 행복하겠죠. 식사를 했으니 디저트 차례죠. 디저트 천국 긴자에서는 1일 1파르페가 매너입니다. 약속까지 시간이 남아 파르페를 먹기에 피에르 마르콜로니를 찾았습니다. 일본의 10월은 쿠리, 밤의 계절이에요. 밤 관련 디저트들이 쏟아집니다. 피에르 마르콜로니의 가을 한정 밤 파르페를 먹기 위해 왔습니다. 커피와 파르페를 주문했습니다. 멀어온 파르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있었는데 없습니다. 1일 1파르페 끝. 미팅을 마치고 저녁식당 예약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 간식 겸 라면을 먹기 위해 들렀습니다. 이곳은 큐슈 장가라 라멘이라는 업장인데요. 후쿠오카 지역의 돈코츠 라멘을 내는 곳인데 긴자 묵을 때 자주 찾는 곳이에요. 일단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 생맥주부터 그리고 주문한 봉창라면이 나왔습니다. 국물이 식으면 젤리처럼 되는 진국입니다. 국물이 정말 끝내주죠. 한솥 계란도 먹음직스럽죠. 식사를 했으니 커피 한잔하러 근처 커피숍 카페드 람브루에 왔습니다. 1948년 창업한 노포죠. 오래전 인테리어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멋진 곳입니다. 저는 커피 중독자라 긴자에 묵으면 매일 이곳을 찾습니다. 창업자 세키구치 이치로상은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가게에 나와서 한쪽에 늘 앉아 계셨는데 보이시지 않아 여쭤봤더니 몇 해 전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네요. 느끼한 라멘을 먹은 터라 달달한 커피로 주문해 맛있게 마시고 왔습니다. 늦은 저녁을 먹으러 타베로그 야키니쿠 부문 1위 잠보 하나레 본점에 왔습니다. 2019년에 한창 부상하던 야키니쿠 레스토랑이었죠. 당시 자주 왔던 곳이라 추억을 되새길 겸 들렀습니다. 잘 아시듯 일본의 야키니쿠는 한국의 고기 문화가 원조예요. 그래서 야키니쿠 집에서는 김치나 냉면, 비빔밥, 국밥 같은 한국 요리를 같이 판매합니다. 한국과 다른 점이라면 양념이 되어 있는 고기를 잘 지은 흰쌀밥에 곁들여 먹는다 정도겠죠. 일단 하이볼부터 시작합니다. 니카 위스키 미야기교 하이볼로 선택했어요. 미야기교, 일본 현지에서 5,000엔 정도면 병으로 살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요이치보다 더 맛있게 마시는 술입니다. 추천합니다. 먼저 하라미 안창살입니다. 일본 야키니쿠 잘하는 집에 가시면 하라미 시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샤토브리앙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덩어리로 주더니 이번엔 잘라서 내왔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곳 대표 메뉴 하나야키는 다음날 스키야키 레스토랑을 예약해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는 담지 못했지만 상하라미를 추가로 주문해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예약한 솥밥이 나왔습니다. 이 솥밥이 유명해져서 국내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한 소고기 솥밥들이 나왔을 정도죠. 근데 영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솥밥이 설익어 나왔어요. 그래서 밥알도 거칠고 간도 오래 먹기 힘들 정도로 짰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 먹고 남겼습니다. 최근엔 잠보 하나레 외에도 수준급의 야키니쿠 집들이 많아졌죠. 그래도 과거의 추억이 생각나 이곳을 찾았는데 아쉬웠습니다. 다음 방문에는 다른 집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택시를 타고 호텔에 돌아와 하루를 마쳤습니다.
평소보다 잘 먹었으니 다음날 아침은 이렇게 시속 16km로 전력 질주해줘야죠. 이후 영상은 2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식당 이름 및 주소는 더보기란에 남겨놓겠습니다. 하피TV의 새로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